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지금 우리가 만든 장면 중에 몇 가지 제가 정말 정치하면서 대단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모두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장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에 농지개혁을 한 겁니다. 만석군의 나라, 지주의 나라로 농사만 짓던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지주가 없을까요? 브라질, 필리핀 다 지주가 남아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발전 못합니다. 모든 기득권이 거기부터 출발하고 있죠. 근데 왜 대한민국은 지주가 없습니까? 농사만 짓던 나라에서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농지개혁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저는 그때 대한민국이 만석군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혁신의 나라로 변모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도중에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 그때까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뿐이었어요. 그걸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받아냈나요? 아닙니다.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저항을 하면서 얻어낸 겁니다. 그때 기반으로 북한 남침의 위협을 효율적으로 막고 발전에 치중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때의 그 두 가지 결단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못지않은 또 하나의 결단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화고가 산업화를 이끄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시절에 있었던 권위주의 정권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시기에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발전하지 못했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진국이 됐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승부를 걸었고 그 승부에서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계승하는 데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출발해야 합니다. 이곳은 보수의 심장이고 보수의 심장 구미입니다. 저는 구미와 함께 새로운 보수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 경북의 합동연설회에서 평소에는 제가 잘 안 하던 시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약간 중간에 멈칫했잖아요. 이거 해 마라 약간 고민했어요. 좀 오글거리잖아요. 그런데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한 송이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이게 대한민국의 시인 정호승 시인이 쓰신 폭풍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기다리지 않겠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피는 꽃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이 시 중에서 더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제가 아껴뒀는데요. 그 시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날아가는 한 마리 새를 바라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 인정합시다. 그런데 폭풍이 온다고 해서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릴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폭풍을 피해서 웅크리고만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폭풍이 돼서 폭풍 속을 나르는 한 마리 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폭풍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폭풍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폭풍이 돼서 보수의 핵심 가치를 대한민국에 퍼뜨리고 대한민국을 우리의 정치로 뒤덮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저를 여기서 지지하고 계시죠?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100일 동안 쓰고 내버리기에는 100일이 짧았다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민주당을 너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길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저런 180석, 190석에 저 무도한 무리들과 싸우면서 한 번이라도 비겁했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굴하게 숨었던 적 있습니까? 저나 제 가족이 다칠까봐 꽁무니 빼고 숨었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당대표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품위 있게 뒤에서 지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품위는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저는
필요한 싸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투력이 없다? 웰빙 정당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말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당에 발붙일 수 없게 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웰빙 정당이 돼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웰빙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은 웰빙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싸우면서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최소한 그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싸우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변화입니다. 저희는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 받았어요. 그거 인정합시다. 그렇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점점 더 폭주하고 있고 그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는 민심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심을 받들고 진정한 보수의 핵심 가치를 더 많은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이 옵니다. 곧 우리의 시간이 옵니다. 저는 우리의 시간을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과실을 가져갈 생각 없습니다. 과실은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높은 산을 올라가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하라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다가오는 폭풍 앞에서 스스로 폭풍이 돼서 이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 발전의 길로 다시 한번 되돌리도록 제가 옆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보셨던 것처럼 아직도 우상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정확한 판단으로 사심 없고 공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런 일념 하나로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훈과 장동혁과 진종호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이기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겨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고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와 대통령님은 완전히 목적이 같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과 함께 협력해서 그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